안녕하세요. 절대감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지방 소재 대기업도 포기한다고 합니다. 청년 구직자들이 지방의 대기업, 그죠? 대기업, 지방에 있는 대기업에 발령이 나면 안 간다. 안 간다. 그래서 청년 구직자들이 지방 포비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해 하반기 국내 한 대기업 공채에 합격한 이모 씨.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도 잠시 이내 퇴직을 결심했다. 이유가 있겠죠. 배정된 근무지가 이 씨가 바라던 서울이 아닌 경남 창원이었다. 자, 여러분 경남 창원이면 경상남도의 도청소재시죠? 그죠? 살만해요. 좋은 도시예요. 그죠? 근데 서울과 너무 멀다라는 거죠. 1년 가까이 대기업 입사를 위해 준비했지만 근무지가 서울과 너무 지방이라 포기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사실 이런 기사가 나오질 않았어요. 잘. 그죠? 뭐 대기업만 되면은 지방이라도 갔죠. 그죠? 그랬는데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 인사 담당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인사 담당자들이. 대규모 공개 채용이 시작되는 9월을 맞이해서 대기업을 비롯한 국내 다수의 기업의 채용이 시작됐지만 이 시처럼 청년 세대의 지방 근무 기피가 커지고 있다.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뭐 사실 지방에 있는 인재를 뽑으면 되겠죠. 그죠? 창원에 있는 인재를 뽑으면 되는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더 좋은 인재를 뽑아서 지방에다 파견하고 싶겠죠. 그런데 더 좋은 인재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 좋은 대학교 나오는 인재는 지방에 안 간다. 뭐 그럼 할 수 없죠. 그 지방에 있는 인재를 뽑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은. 그 지방에 있는 인재들은 줄 서 있어요. 가려고. 그죠? 청년 세대의 지방 외면은 단순히 인력난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주된 원인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청년들이 지방에 안 간다고 하면 그 지방에 있는 뭐 어떤 공장을 뺀 나머지들, 그죠? 뭐 연구소라든지 뭐 어떤 그 지원 시설, 지원 업무 시설, 업무 부서 그런 것들을 다 수도권으로 옮긴다는 거야. 그죠? 실제로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 현대중공업이 연구 개발팀을 분당으로 옮겼죠, 그죠? 그런 식으로 지방 광역시에 있는 그런 그 부설 연구소마저들도 다 옮긴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요. 조선소는 저기 거제도에 있잖아요. 그죠? 거제도에 아니면 부산에 있잖아요. 그 부산에 있는 그 연구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옮긴다는 거야. 그죠? 뭐 대우 조선해양인가? 그거 뭐 저기 이미 뭐 그 인천 옆에 백옷 뭐 그쪽으로 옮겼고 그렇게 된다는 거야. 추세가. 청년들이 지방을 안 간다는 거는 지방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좋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방이 소멸된다라는 거야. 우리 때만 해도 지방에 다 내려갔거든요. 좋은 대기업이 있으면. 근데 지금은 지방과 서울의 문화적 차이, 그죠? 어떤 경제적 차이, 그 다음에 교육적인 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안 내려간다. 자,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내가 내려갔어, 창원으로. 내 그 여자친구는 서울에 있고. 그러면 여자친구가 어떻게 하겠어요? 절연을 한다. 제 조카가 그랬어요. 제 조카가 대학교 졸업하고, 지방에 있는 좋은 그 공기업을 들어갔는데, 여자친구하고 헤어지더라고. 왜냐면 평생 지방에 살아야 되는데, 그 여자친구는 서울에 직장에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평생 주말부부 할 수 없잖아. 그리고 데이트도 안 돼. 그러면 이 남자들은 지방에 내려가서 창원에 있는 아가씨와 결혼을 해야 돼. 그게 싫다는 거죠. 그리고 왠지 우리 때도 그랬지만 지금의 청년들도 지방에 내려가는 것은 귀양 간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분명히 심리가 있어요. 자, 전문가들은 청년이 지방을 기피하는 원인으로서는 낙후된 거주 여건, 그죠? 낙후된 거주 여건. 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도대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 서울과 지방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뭐 병원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맛집도 차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볼거리 또는 뭐 즐길거리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 그 차이를 도저히 극복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방에 살다 보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갈 데가 없다. 그죠? 갈 데가 없다. 사실 갈 데가 없어요. 자연을 좋아하면 갈 데가 많아요. 그죠? 자연을 좋아하면 갈 데가 많아요. 근데 어떤 뭐 문화적인 즐길거리들, 아니 뭐 연극도 보러 가고, 그죠? 뭐 쇼도 보러 가고, 뭐 그런데 그런 것들 보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다. 참 분명히 그런 차이는 있어요. 자, 통계청의 통계개발원이 낸 자료에 의하면 전국 대비 수도권 청년 취업자 비중은 수도권 청년 취업자 비중이에요. 50.8%에서 56.4%로 늘었다. 이게 뭐예요? 수도권에 일자리가 다 집중돼 가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비수도권은 49.2에서 43.6%로 줄어들었다. 여러분, 이게 추세가 돼버렸어요. 그죠? 네, 제가 이게 지도를 보고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하겠는데, 다음 시간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서울 일극체제가 되고, 그 다음에 강남에 직장이 집중됐잖아요. 그 집중된 게 결국은 뭐 어디로 발달했냐면 이 경부 라인을 타고 다 발달이 돼버렸어. 그래서 판교, 분당, 완전히 그 뭐 IT 기업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죠? 판교. 그 다음에 그 IT 기업의 후광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제조업들이잖아요. 뭐 자동차, 뭐 2차 전지,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바로 경기도 화성에 다 있잖아요. 그죠? 화성에. 그 다음에 바이오 기업은 송도에 있고, 그 IT를 기반으로 해서 다 공장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이 너무 커져버렸어. 그죠? 지난 몇십 년 동안에, 한 2, 30년 동안에, 2000년도 이후에 송도가 바이오 기업으로 아주 발전을 했고, 뭐 바이오 기업들 다 들어갔잖아요. 뭐 롯데, 삼성, 그 다음에 사이트리온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거 다 내일 이 시간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지도를 보면.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바늘공단, 시화공단, 그죠? 제조업의 기반. 또 이게 뭐 아무리 뭐 저기 바이오 기업이든 IT 기업이든 제조업이 기반이 돼야 되거든. 그죠? 그런 또 베이스가 좋고 시행이 또 그렇게 발전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옆으로 가면은 화성, 그죠? 화성은 뭐 요즘 뭐 현대자동차, 뭐 기아자동차, 뭐 그다음에 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요번에 어디더라? 그 현대자동차에서 안성에다가 배터리 자체 공장, 자체 연구소 또 그것도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제 무조건 이제 공장을 짓거나 연구소를 짓거나 하면은 수도권에 다 짓는 거야. 그 수도권 그 개발 규제가 있는데 그게 뭐 유명무실해진 것 같아. 그죠? 막 몰리고 있다. 그런데다가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 수도권이 아주 도로가 좋아졌어요. 그죠? 아주 도로가 사통팔달로 발달돼 있어. 종으로, 행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짓기가 너무나 좋아. 기업들이 들어오기에. 그리고 주변에 신도시들이 또 많아졌잖아요. 그죠? 좋은 신도시. 분당, 판교, 용인, 동탄, 수원도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죠? 정치 여건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죠? 교육 여건이 좋아진 거죠. 그리고 또 강남의 근접성이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동탄에 살면 그렇게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용인 분당은요, 여러분들 교육 진학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죠? 용인하고 뭐 분당은 뭐 거의 탑권이에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이 너무 커졌다. 그죠? 그러면서 서울 수도권으로 인구가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다. 지방에는 먹거리가 없고 서울에는 살 집이 없다. 자, 이런 비유가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이게 바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자,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 젊은 세대가 있던 곳에
있던 곳에는 2067년에는 13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2067년도에요. 전국 216개 시군구 94.3%가 소멸 고오염 단계다. 2067년이면 몇 년 남았나요? 한 50년 남았나요? 50 몇 년 남았죠? 그러면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지방에 살지 못한다는 거야. 그죠?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지방에 살지 못한다. 다 서울 수도권에 가서 산다는 거죠. 인구도 줄어들 거고. 근데 그때 되면 그죠? 지방은 그냥 원시림이 된다라는 거죠. 수도권과 부산, 광주, 대전 등 광역 대도시를 빼면 미래에는 전국 대부분이 소멸을 맞이한다라는 거죠. 그죠? 뭐 여기 세종도 들어가겠지만, 그죠? 전국 대부분이 소멸이다. 그죠? 자,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2027년에 대선이 있고 2027년은 지금의 구도를 가지고 이제 대선이 결정이 나겠죠. 그죠? 지금의 이제 판세를 가지고 그때 되면 또 변하겠지만 2027년 되면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지금의 어떤 구도에서 대선이 일어나겠지만 2032년이 되면요 또 다른 대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완전히 바뀐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2030년 되면 지방들이 이 소멸이 이제 본격화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정당은 살아남지를 못해요. 지지를 못 받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서울 수도권에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될 거고 또 집권당이 될 거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죠? 자, 문제는 뭐냐면 그때도 2032년에 서울 수도권에 어떤 그 집중된 그쪽에 표를 받아서 또 이 집권을 한 당이 또 일극체제 정책을 쓰다 보면 뭐 지방은 완전히 소멸, 그죠? 소멸. 대한민국 자체는 그때는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망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 일극체제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아킬레스건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된 나라도 흔치 않고, 그죠? 이렇게 된 나라도 흔치 않고, 그리고 이렇게 된 것 자체가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양극화를 일으키니까.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그렇게 많이 몰리면 거기에 집값이 얼마나 급등하겠냐고, 그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북한과 대적 관계에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만약에 서울 수도권 그 북한이 어떤 또 불장난을 해서 또 어떤 사고가 터진다고 하면 그 데미지가 클 수밖에 없다고. 그죠? 뭐 거기까지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자,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됐다. 그죠? 이제 수도권이 커진 거죠. 국토 11.8%인 수도권의 인구가 50.2%가 몰려 있고, OECD 개발기구 26개국 가운데 수도권 집중화 비율이 가장 높다. 그죠? 가장 높다. 반면 2위에서 4위 도시를 합산한 비중은 16위로 중하위권이다. 그죠? 너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주로 누가 가냐? 청년층이 간다는 거야. 15세에서 34세의 청년층이 가고 있다. 2015년 이후에 지역 간 이동이 확대되면서 수도권 인구 증가가 78.5%가 청년 유입이라는 거야. 2015년 이후에 이제 급증했다라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수도권의 신도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정주 여건이 좋아지면서 많은 인구가 청년들이 유입되는 거죠. 우리나라 뭐 반도체와 자동차가 두 축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파운드리 반도체, 그다음에 삼성, 현대 공장의 확장 어디에요? 다 수도권이죠. 그죠? 평택과 용인처이면, 그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청년들이 몰려가고 있다. 그러면서 호남, 대구, 경북, 동남권 인구 감소가 대부분이 청년 유출이다 라는 거죠. 자, 한국은행은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이런 보고서를 많이 내고 있어요. 걱정이 되니까. 자, 2015년은 전국 생산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50.3%로 절반을 넘어간 첫 해이다. 이때부터 이제
수도권에 집중화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자, 이 유출되는 청년층이 단순 인구수로 비교하면 1.2배 증가했으나 인적 자본, 그러니까 질적인 거로 보면 1.65, 뭐냐면 대졸 고학력자의 비중이 유출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학교만 졸업하면 다 서울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직장을 잡으러. 그죠?